그러니까 제가 여기 오기 전에 한 5년 정도를 가평에서 주말주택을 했었어요. 전세로. 그래가지고 5년 정도를 했는데, 그때 생각이, 그 가평에 가면, 주말마다 가면 좀 좋았어요. 근데 문제는 서울에 있는 집, 두 집을 관리하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해가지고 가평에 대성리에서 한 3년, 설악에서 한 2년 하고, 그리고 두 집 관리하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작년에, 재작년이구나. 2019년에 초에 접었어요. 접었고, 주말주택 하시는 거예요? 주말주택을 접고, 이제 보니까 코로나 사태가 다시 생기면서, 작년이죠. 이제 작년에 코로나 사태가 생기면서, 과연 여기, 제가 잠실에서 살았거든요. 이게 잠실에서 이게 밀집된 데 사는 게 과연 맞는 건가라는 회의가 좀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생각한 게, 전원으로 다시 가자. 이때는 주말주택 개념이 아니라, 완전히 이제 하자. 라고 생각하고 오게 됐죠. 근데 물론 그 결정하게 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 보면 가장 제가 그 레퍼런스로 생각했던 게 뉴욕이었어요. 뉴욕에, 뉴욕 주변이 어디다? 뉴저지인가? 어디 뉴욕 주변에. 뉴욕에 살던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재택근무를 많이 돌았었잖아요. 그러면서 뉴욕 인근에 그 외곽 지역으로 많이 이사 갔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그게 재택근무를 해보니까 할만하더라. 한지 확실한 거죠. 그러면서 많이 빠져나갔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우리나라하고 뭐 미국, 호주 상황도 틀리겠지만 장기적인 방향으로는 그게 맞을 거다. 저도 도시 근교에서. 그렇죠. 도시 근교에서 이제 제 생각은 그래요. 매일 출퇴근할 필요가 있을까? 요즘 저는 뭐 사업하는 사람이니까 자유로우니까 상관없는데 제 집사람 같은 경우는 대치동을 매일 출근해요. 근데 한동안 재택근무 하러 가지고 일주일에 한 두세 번? 밖에 출근 안 했었어요. 근데 지금 또 얘기 들어보니까 회사에서 장기전을 대비하고 재택근무를 다시, 지금은 안 하는데 상황 2월달까지 하고 3월달은 안 했어요. 근데 다시 재택근무를 하는 걸로 좀 계획을 지금 짜고 있는 중이래요. 그러니까 앞으로 방향은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앞으로 이 코로나 시대에 코로나가 쉽게 끝날 것 같지도 않고, 이 시대에는 뭐냐면 재택근무가 확산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굳이 무슨 일을 하기 위해서 어디로 가야 되는 필요가 있을까? 가면 차 막히고 그러니까 시간 낭비가 엄청 많잖아요. 그리고 실제 인간 환경에도 안 좋고, 많이 이동하는 게. 그 봤을 때는 내가 있는 공간에서 뭐든지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나한테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 거죠. 그래서 제가 과감하게 집사람하고 설득을 좀 많이 한 2달 정도 설득했나? 처음에는 아주 난세급했죠. 근데 2달 정도 설득했어요. 이런 논리를 가지고 여러 가지를 예를 들어서 가지고 설득을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여기 문호리로 결정을 하게 된 거는 다 알아봤어요. 저는 가평에서도 생활해봤고, 또 양평 쪽도 많이 집 보러 예전에 많이 다녔었어요. 그런데 모든 걸 종합했을 때 가장 접근이 편리한 게 이 서종 쪽이었어요. 이제 최종 결정을 하게 된 거죠, 이 동네에서. 그래서 결정하고 나서 이 문호리에서만 한 40, 50개 집을 본 것 같아요. 일단 저희는 집을 구할 때 재택근무라는 관점에서 시작을 했어요. 재택근무가 가능한 집.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물론 가장 이 부동산이 가장 중요한 게 가격이잖아요. 가격이 일단 제일 중요했죠. 너무 그러니까 가성비를 봐야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여러 집들을 보면서 뭘 느꼈냐면은 대체적으로 새 집이면 비싸요. 근데 새 집이라는 게 어차피 한 5년, 10년 지나면 낡아지잖아요. 그렇죠. 그 의미가 없어요. 소모품이에요. 그래서 저는 기본 골격이 잘 돼 있는 집, 기본 구조가 잘 돼 있는 집, 그런 집을 찾았어요. 그리고 재택근무를 하려고 그러면은 저도 그렇고 집사람도 그렇고 또 애들도 이제 온라인 수업 하잖아요. 그럼 그 공간이 자기의 자기에 대한 자기 개인의 공간하고 어떤 학교라든지 회사라든지 이런 업무 공간 이런 것들이 다 보장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원했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좀 가능하면 큰 집을 좀 많이 봤어요. 그런 가지고 했고,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땅 크고 정원도 그러니까 이거는 부가적인 거고 일단은 우리가 코로나 시대 맞는 집은 좀 큰 집이 아닐까. 그래서 그 집안에서 모든 게 가능한 집 안에서. 집안에서 그 관점으로 찾았는데 결국에는 이 집을 찾게 된 거예요. 아주 만족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아파트라는 공간에서 계속 저는 살아왔잖아요. 네. 뭐 누구나 우리나라 사람들 대부분 그렇겠지만 항상 조심해야 되잖아요. 항상 조심해야 되고 위아래 집 눈치 봐야 되고 이런 거 이게 없어진 거예요. 이게 일단 해방감 그리고 애들도 가끔 약간 이사 오면서 약간 좀 충격을 좀 받은 게 있어요. 내가 왜 여기서 살아야 되지 이런 부분. 근데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제가 그랬어요. 내가 이 집에서 너희들이 뭐라는 거 뭐든지 할 수 있게끔 해줄게. 그렇게 하고 제가 노래방기기를 하나 사서 거실에 달아놨어요. 애들 밤에 12시 1시에 나오고 노래 부르고 나서 노래 부르는 거예요. 진짜. 그리고 자유가. 네, 자유가. 그러니까 아파트에서 그 닫힌 공간에서 항상 조심하면서 살아야 되는 생활에서 이제는 내가 눈치 안 보고 산다는 거. 이런 부분들은 장점인 것 같아 확실히. 그렇지 않아. 그리고 보세요. 그 제가 사는 아파트가 잠실에 있는 아파트가 거의 한 아파트 단지에 거의 6천 세대 가까이 사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단지 그 좁은 지역에 거의 인구가 2만 명이 산다는 얘기예요. 2만 명 이상이 그 좁은 지역에. 근데 여기는 서정면 인구가 1만 명 정도 되나 그럴 거야 아마. 이 넓은 지역에 1만밖에 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봤을 때 정말 그 뭐랄까 그 밀도 높은 밀도에서 좀 벗어났다라는 그런 것도 상당히 장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저런트 하면 공기도 확실히 서울보다 훨씬 좋고요. 공기도 좋고 여러 가지 장점은 많은 것 같아요. 그게 제가 예전에 그 중화주택 하면서도 느꼈던 부분인데 여기 와서 간과한 부분이 하나 있어요. 오면서 왜냐면은 지금 내가 집 보러 다닐 때 이 상황이 그대로일 거라고 착각을 했어요. 되게 중요한 얘기가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은 예를 들어 지금은 공터지만은 좀 있으면은 집이 생길 수도 있고 지금은 나무가 산이지만은 언젠가는 그게 토목공사가 돼서 뭐 이렇게 바뀔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저는 그 중화주택 하면서 저 그런 주변에서 그 변하는 거 과정 봤는데 그렇게 빨리 움직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와서 느낀 거는 너무 빨리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가 여기 와 이제 6개월밖에 안 됐는데 너무 예기치 않게 빠른 속도로 주변이 개발되는 거예요. 그건 제가 간과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그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게 빨라진 것 같아요. 이쪽에 수요가 많아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러니까 업자들 눈치 돈 냄새를 맡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빨리 개발하고 속도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빨라요. 그게 좀 아쉬워요. 근데 이런 것도 생각할 수 있어요. 어차피 제가 전원으로 오려고 마음 먹고 있었고 온다고 하면은 이미 다 완전히 갖춰져 있는 동네에 간다는 건 불가능할 것 같아요. 그런 동네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변에 어떤 이것저것 바뀌는 것들은 어느 정도 감안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다음에 했던 사건이 있었어요. 왜냐면은 저희가 이 집 이사 올 때 저희가 하수구가 오페에서 직관 라고 얘기 들었어요. 그래서 전혀 생각도 못 했었는데 어느 날 1월 초죠. 어느 날 보니까 뭐가 꾸물꾸물 올라와 있는 거예요. 보니까 똥물이에요. 역류. 네. 그래가지고 이거 뭐야? 하고 그때 제가 뭐라고 하죠? 맨홀 뚜껑. 그래서 거기서 올라와 있길래 근데 그걸 제가 예전에 무거운 돌 같은 걸로 막 올려놨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막 터지진 않고 조금씩 꾸물러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서 다음날 아침에 이렇게 돌을 한번 치워봤어요. 그때 분출하는 거예요. 똥물이. 그래서 이거 황당해가지고 저기 옆 주변 분들한테 이 반장님 위에 사시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얘기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게 정화조가 넘쳤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라고 제가 이거 직관으로 알고 있는데 정말 아니라고 했더니 그분이 이 집을 지었어요. 그 반장님이 예전에 곰곰이 생각을 해보더니 이 집을 판 그 주인분이 착각하신 것 같다고. 이분이 이 앞에 집도 지었거든요. 근데 저 집은 옆에 집관을 했대요. 근데 이 집까지도 한 거를 착각을 했나 보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매도인한테 제가 문자를 줬죠. 그랬더니
정화조 간단하게 문자로 답이 오더라고요. 정화조 청소하세요. 그 얘기는 뭐 정화조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정화조 청소를 하는데 사람 불렀어요. 좀 급하게. 그 어떻게 해요? 급하게 그럼 불러가지고 했는데 그 일단은 정화조를 막혔다고 뚫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화조 하는데 뚫는데 잘 안 뚫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은 그 정화조 그 관이 파이프 관이 이렇게 묻혀 있거든요. 거기를 땅을 파가지고 포크레인 불어가지고 땅을 파가지고 거기다 그 관에다가 구멍을 내서 거기서 뚫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화조가 저도 몰랐는데 세 부분으로 있더라고요. 지파에서 정화조 건더기가 있는 거 그리고 맑게 나가고 세 부분이 되어 있는데 첫 번째하고 두 번째 사이를 땅을 대충 어디쯤에 있을 거다 예측해서 이만큼 땅을 파더라고요. 그래서 그 관을 찾아가지고 거기다가 구멍을 한 이만큼 구멍을 뚫어요. 그래서 거기서 뚫는 거예요. 이게 왜냐면 첫 번째 거기서 이게 구멍 넣어가지고 뭘 넣어서 뚫는데 안 뚫리니까 이 중간에 관에서 넣어서 뚫었어요. 한참 걸렸어요. 뚫고 그래서 저는 뚫었는데 뚫는 비용도 엄청 들었죠. 근데 뭐 그건 그렇게 다셔. 근데 멀쩡한 땅을 판 거잖아요. 아스팔트 뻐고도 콘크리트 또 파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부기가 흉해. 사각게 크게 이렇게 돼 있으니까 볼 때마다 그렇게 안 좋더라고. 그래서 그거 해가지고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일단 그날을 뚫고 정화사를 불러서 똥을 파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수성을 했더니 다들 바쁘시더라고요. 1월달에 저희처럼 그런 집이 많았나 봐요. 다들 바쁘신 거예요. 그래서 이쪽 서정 쪽 담당하시는 분이 모두 바쁘시다가지고 제가 양평인가 저쪽에 있는 분 전화해가지고 오셔가지고 그분이 똥 팠죠. 그래서 그 부분을 해야 됐어요. 그래서 다 끝난 줄 알았는데 또 그게 아니에요. 왜냐면은 저도 처음 몰랐는데 기포 정화조로 기포 공기를 계속 해가지고 미생물을 살게 해주죠. 그러니까 저는 이게 끊어져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뭐 이게 오습해서 집까지 바뀌었으니까 필요 없나 보다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아니니까 일단은 그것도 닫아야 되잖아요. 닫았는데 저희 이거 뚫어진 그분이 뚫어진 그분이 자기가 해주겠다고 해가지고 해달라고 했더니 그분이 왔어요. 근데 그걸 닫았는데 얘 소리가 엄청 시끄러운 거예요. 소리가 그래가지고 소리가 엄청 모터가 그 모터가 엄청 그래서 나 이거 못 달겠다고 그랬죠. 좀 좋은 거 달아달라고. 돈이 문제가 아니라 이거 그러니까 저기 바로 옆에 옆 방이 또 하나 있어요. 손님들 오면 이렇게 주로 쓰는 방인데 거기 가봤어. 소리 우웅 소리 굉장히 들리는 거야. 그때 그거 하시는 그분이 열받았나 봐. 그래서 설치해놓고 그거 다시 풀더니 딱 가더라고. 아이씨 안 한다고. 그러면서 별말도 안 하신 것 같은데. 아니 나는 이거 시끄럽다 이거 못 따겠다 했을 뿐이었는데 시끄럽다고 그때 이거 다 쳐고 가면서 가는 거예요. 근데 못 따겠다가 나 안 한다. 이거 뭐 짧은 기간 전화 생활에서 정말 뭐 고치러 오는 분들 무서워. 그래서 상황에 그냥 가버리시는. 그래서 어떤가 다른 사람한테 해가지고 좋은 걸로 달았어요. 그래가지고 조용해요. 내가 한 번은 조명이 있잖아요. 잔디 저번에 조명을 달려고 몇 개 조명 좀 달고 해서 근사하게 좀 해보려고 좀 전선 그래가지고 좀 했어요. 그랬더니 견적을 달라 했더니 270만 원 주더라고. 손 따서 그냥 연결하는 270. 네, 땅 파고 이렇게 해야 되고 좋은 걸로 여기 3개를 딱 설치해야 되고 몇 개를 뭐 하고 270만 원 달라고 나중에 할게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었고 또 에피소드 또 하나 있었다. 갑자기 와서 알았는데 전기 인터넷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KT 쪽 전화했더니 KT 기사님이 오셔가지고 하시면서 그러더라고. 우리 작년에 비 많이 왔잖아요, 여름에. 그렇죠. 그때 비를 번개 맞았대. 번개 맞으면 안 되죠. 네, 번개 직접 맞은 건 아닌 것 같고 알아보니까 이 땅 같은 데 맞아서 번개가 이 땅에서 흘렀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전기 시설이 좀 파괴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거는 저희도 이제 번개치고로 일단 다 끕니다. 다 끄는 게 안전해요. 꺼야지 비싼 TV나 냉장고가 안 박살나서 두꺼비집이 무용지물이더라고요. 그래요? 네, 바지직하면 뭐 다 꺼내리고. 그럼 전기 제품을 다 끄야 한다고요?
그 에어컨도 못 키겠네요. 더울 때. 그렇죠. 비 올 때는 벼락 칠 때는 가요. 벼락 칠 때. 벼락 칠 때. 아, 조심해야겠네. 알겠습니다. 네, 이제 말씀 많이 들었는데요. 네. 요즘 전환생활을 관심 있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서 저도 이제 많은 구독자분들이 연락을 주시는데요. 이렇게 전환생활을 하시면서 정말 이제 전환생활에 관심이 있거나 전원주택에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 먼저 살아보시는 이런 선배로서 이번만큼은 꼭 좀 전해주고 싶다라는 그런 뭐 어떤 조언이나 아니면 도움이 되는 말 있으면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것 같아. 일단은 뭐 저는 좀 남들보다 좀 빨리 움직였다고 생각하고요. 많이 뭐 주변에도 제 주변에도 그렇고 많이 알아보시는 분들 많아요. 근데 오실 때 생각하셔야 될 게 여기는 아파트하고 틀리다는 거 반드시 아셔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은 아파트에서 탈출하고 싶어서 왔잖아요. 네. 그러면 아파트에 조심해야 될 게 많고 근데 여기 와가지고 그 보상 심리로서 다 뭐든지 내가 생각했던 걸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 여기도 나름대로 제한적인 게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오면 모든 게 다 내가 아파트에 살면서 느꼈던 단점들이 다 없어질 거다. 여기 오면은 그런 생각은 안 하시고 여기 나름대로 단점이 제약사항이 있다라는 거. 물론 종류가 좀 틀리지만요. 그런 것도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 또 아파트는 표준화되어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집 잘 사야 돼요 정말. 집 잘 사야 되고 그러니까 집 많이 봐야 돼요. 아무리 몇 개 보고 마음에 드는 게 있어. 그렇다 하더라도 절대로 계획하면 안 돼요. 많이 봐야 돼요. 진짜 저처럼 한 40, 50지 이상은 봐야 돼요. 매물 나온 거, 그 동네 나온 거 다 봐야 돼요. 그래가지고 새 집 위주로 보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집 구조를 보면 된다는 거. 이게 새 집일수록 비싼데 약간 좀 오래된 집이라도 있잖아요. 인테리어 새로 하면 새 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잘 지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야 집이 구조나 아니면 이런 것들. 한번 집을 사면 이거 구조 변경하고 뭐 바꾸고 좀 많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집을 하나 잘못 사면 이거 겉보기에 좋아서 샀다가 나중에 후회하는 수가 있기 때문에 집은 정말 아파트 보는 거하고 틀리다라는 거. 아파트는 어느 동에 무슨 아파트 몇 층 끝나잖아요. 여기는 아닙니다. 주변 환경을 다 봐야 되고 그러니까 신중하게 이렇게 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오늘 인터뷰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앞으로 이 전원생활을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